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의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예, 오늘 훅뉴스 훅 들어갈 내용은 프로야구 교실. 네, 맞습니다. 약물 사건이요. 네네. 저희 훅뉴스에서 지난주에 단독 보도했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 약물을 투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일단 어제 오후에 이 전직 프로 선수가 결국 구속됐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단독 보도를 하면서 네네. 이 야구 교실 대표 전직 프로야구 선수는 끝까지 부인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네네네네. 취재를 통해서. 네네. 근데 결국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훅뉴스에서는 보다 훅 들어가는 내용을 준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인물의 실명과 함께 혐의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취재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심층취재팀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했고요. 사실 어젯밤 언론 TV 뉴스 등등에서는 이 구속 사실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네네. 실명 공개는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누굽니까? 2006년에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해서 한화 이글스를 거쳐서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2017년에 은퇴한 인물입니다. 야구 팬들은 벌써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여상 전 선수입니다. 이여상 선수. 네. 포지션은 내야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삼성, 한화, 롯데에서 있었던 야구 팬이라면 아하, 이 사람 예, 기억 속에 있으실 겁니다. 할 만한 선수죠. 네네. 2017년 은퇴 후에 약 2년 동안 야구 교실을 차려서 유소년들을 지도해 온 건데요. 저희들이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이여상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그 내용이 무겁고 또 추가 피해 선수들이 나올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언론에 보도된 정도가 아닌 더 깊은 내용들을 보면 실명 공개가 맞다라는 판단을 할 만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식약처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해온 곳이 식약처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라는 곳인데요. 예. 식약처도 이 정도였구나 하면서 이 야구교실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계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이 종종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프로 선수 출신 인물이 구속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네네. 수사기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랬을까?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예. 야구교실,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투약이 이루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을 학생들한테 소개했다는 겁니까? 판매했다는 겁니까? 직접 투약까지 했다는 겁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약을 소개했고요. 권유했고요. 판매했고요. 또 투약을 지도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예. 심지어 이여상 본인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직접 주사까지 놨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유소년이라면서요. 10대. 네. 10대들에게 선생님이 예. 직접 주사를 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상은 유소년 선수들의 투약 스케줄을 짜서 계획적으로 투약을 했고요. 마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주사제를 주사기에 넣어서 선수들의 엉덩이에 직접 주사까지 했습니다. 사실 약 소개하고 판매만 했다고 해도 큰 문제인데 네네. 주사까지 놨다. 주사 놓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구교실 아닙니까?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야구교실이 지하인데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 바로 옆에 샤워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사를 놓았습니다. 샤워실은 문이 없는 커튼으로 가리는 구조인데요. 예. 그러니까 커튼 한 장 뒤에서 참 대담하게도 투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상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맞았다는 학생이 있는데요. 예. 그 학생 아버지와 어렵게 접촉이 됐습니다. 음성 변조로 그 이야기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이여상 씨가 직접 맞죠, 당연히. 애들한테 직접 맞췄으니까. 아파서 도무지 맞기 싫어해도 그 엄살이라고 강제로 계속 맞히는 애예요. 지금 맞기 싫다고 해도 엄살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맞췄다? 네네. 이게 아직 주장이긴 합니다만 피해 학생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예.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네. 이 여성이 엉덩이 주사를 놓은 약물은 그 테스토스테론 계열의 금지 약물 2종류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아본 학생들은 한 종류는 엉덩이가 유독 아프고 한 종류는 거의 아프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이게 야구 교실인가 병원인가 약국인가 싶은데 관련 면허는 당연히 없잖아요.
당연히 면허는 없죠. 그렇죠. 없고요. 그런데 이 여성은 무슨 전문가인 양 스케줄까지 짜서 직접 투약까지 했지만 투약은 막무가내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유소년 선수의 경우는 이번 도핑 테스트 결과 문제가 되는 성인들의 검출치의 10배, 그러니까 무려 10배에 가까운 약물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검사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것만 팩트인 것 같아요. 보통의 도핑 검사 시료에서 검출되는 수준, 일반적인 시료들에서 만약에 다른 선수들한테서 그게 그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그 시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게 나온 것 같다. 아니, 한창 성장하는 유소년 학생들, 유소년 선수들한테 이 건강에 특히 해로운 거 아닙니까? 성인보다 더? 네,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금지 약물들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심혈관 질환, 성기능 장애 등을 꼽을 수 있고, 특히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유소년 선수들은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거를 간이 크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약들을 샤워실에 놓고 커튼 하나 사이에 놓고 직접 놔줬다. 네, 심지어는 이런 금지 약물을 보관하는 것도 참 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교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약품들은 야구 교실 안에 선반에 있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버젓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앞서 말씀드린 주사제들 외에도 스타노조롤 등 알약 형태로 그러니까 먹는 스테로이드 약물 2종류가 있었고요.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에페드린과 태반 주사 같은 약품도 있었습니다. 태반 주사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주사제 말고도 다양한 약들이 구비되어 있는, 이건 무슨 불법 약국입니까? 예,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알약 형태의 먹는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틴 먹자, 단백질 먹자,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썼다고요. 단백질 먹자 하면은 단백질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알약 먹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충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에페드린과 같은 약물은 이제 복부에, 배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젓이 거의 공개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졌는데 학부모들이나 그 유소년 선수들은 이 약의 위험성이라든지 불법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주장은 이 여성이 처음에 학부모들에게 금지 약물을 권유하면서 피로회복제나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인 것처럼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약을 받아 먹으면서 이게 단백질이라고 하면 단백질인 줄 알지 스테로이드인지 몰랐다? 예. 한번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죠. 저희가 안 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더니 이거는 트레이너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가져오는 거라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고 진짜 좋은 거다.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아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 맞는 것이다. 먹는 거 그런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피해 학생 아버지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이 여상 대표가.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 없는 거라고 권유하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믿고 그럼 맞아라 허락을 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물론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당장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알고서도 투약한 사례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야구교실 측이 약물들과 관련해서 폭리를 취한 정황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싼 약값을 받아 챙겼다? 네, 학생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건데요. 약을 공짜로 놔줬을 리가 없죠. 그렇죠. 돈 받고 놔준 거군요. 네네. 금지 약물을 투약한 것도 모자른데 거기서 비싼 값에 폭리 취하면서 투약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들을 투약할 때는 보통 1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한 사이클로 보면서 계획을 세워서 투약을 합니다. 예. 근데 학부모들은 한 사이클당 거의 200~300만 원의 고액을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보니 이 약물들은 마음만 먹으면 10에서 20만 원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대에 가능한 걸 200~300만 원 냈다고요? 네, 그리고 레슨비와는 별도로 이렇게 약품값을 받아낸 건데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어렵게 수입한 거다, 귀한 약이다, 이러면 귀한 단백질이다, 이러면 일반인으로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부담스럽지만 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폭리를 취한 것을 보면 이 야구교실에서 이루어진 금지약물 투약이 학생들을 위해서였다라기보다는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는 목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생들의 기량을 위해서 투약했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폭리까지 취했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 네네.
또 취재 과정에서 이 야구 교실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각종 식품류, 뭐 단백질 보충제나 닭가슴살 만두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은 양을 강매한 정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당시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전해져요. 네. 금지 약물 폭리에다가 물건 강매까지.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그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사실 스테로이드는 이게 처방이 필요한 건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량을 사들인 거예요? 경로가 뭐예요? 택배입니다. 네. 이 약품들이 주로 택배를 통해서 야구 교실로 배달이 됐는데요. 네, 택배 상자에 이제 보내는 사람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예. 이 보내는 사람 란을 보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보디빌더이자 피트니스 클럽 대표인 A씨, 일단 그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A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약물 유통에 관해서도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딘가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네요. 네네. 약품 관리에 있어서. 예. 식약처 네네. 수사가 이제 더 필요해 보이고, 네. 그렇죠.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 이 여상은 지금까지 모르쇠 잡아떼기 전략을 쭉 취해왔잖아요. 네, 식약처 조사 때도 그렇고요. 뭐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잡아떼기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본인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식약청에서 맞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로 안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님?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수사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그렇죠. 잡아떼기 전략이 아주 확실해 보이는 지금 말이고,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이 야구교실 문 닫았습니까? 아니요. 요거죠. 네. 이래서 저희가 실명 네네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압수수색을 받고 뭐 선수들 도핑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야구교실은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에요. 네네. 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구속까지 되는 상황, 이런 의혹들이 가득한 상황, 그것도 유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인 상황에서 네. 야구교실이 계속 정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라는 근거로 실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네. 불과 지난 주말까지도 이 여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또 어린이 야구단이 있어요. 여기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수업을 했고요. 한 달치 회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여상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를 몰라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 여상은 게다가 관련된 증언을 막으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회유를 시도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학생의 학부모를 회유하려고 했고, 예. 심지어는 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학부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예. 무슨 뭐 뒷배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길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했더니 또 만나서 뭐 야구를 계속 하려면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되니 어쩌니 해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욕을 했어요. 2번 다시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전화해서 느닷없이 너 중학교 때부터 부모가 계속 한약을 뭐 20가지 이상 먹였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2, 3일 뒤에 뭐 통계를 만다는데 저기 야구하고 싶지? 그러면 부모님 설득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면서 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약 얘기는 왜 나와요? 그러니까- 한약을 너네 부모도 20가지 이상 먹였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네. 스테로이드 성분의 양성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한약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너희 부모님이 너 한약 먹였잖아. 예, 예.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하라고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종용을 한 건데요. 아하.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래놓고서 아이들을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더 큰 피해를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실명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금지 약물 양성 확정된 선수가 지금 식약처 발표 보니까 2명이에요. 예, 확정된 게 아직까지 2명입니다. 예, 유소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유소년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은 이제 도핑방지위원회에서 투약의 자발성 등을 검토해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장 올해 고교리그 공식 경기 등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알고도 이랬는지 전혀 모르고 피해를 받는지는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선 상황. 네. 참 이게 안타깝고요.
또 이런 길로 이끈 그 지도자 이 여상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교실들이 이런 곳들이 더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확대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훅뉴스팀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훅뉴스 심층 취재팀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